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2% 빠져서 256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1.2% 제법 많이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은 3천억 팔면서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휴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글로벌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휴장일 때 다우랑 S&P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어제는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참 우리 증시는 하락만 반영을 합니다. 올랐던 거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만 계속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글로벌 최약체 증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우리 휴장일 때 2% 오르고 오늘 2% 빠졌으니까 거의 뭐 제자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치면 사실 보합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오늘도 1%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참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 0.4% 빠지고 나스닥이 어제 이제 1.5% 조금 뭐 크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보면 이스라엘 쪽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스라엘이 잘 요격을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이쪽 중동 쪽이 계속해서 불안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뭐 좋은 영향은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WTI를 보시면 좀 올라와 있죠. 지금 석유 가격이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71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WTI가 70불 밑에였거든요. 거의 뭐 69불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참 우리 시장은 너무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건데 우리는 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한국 증시는 언제쯤 좀 정상화가 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보시면 이런 빅테크 쪽이 좀 빠졌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가 좀 크게 빠진 것 같아요. 반도체 쪽 주식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엔비디아가 3.6% 빠졌고요. 브로드컴이 2.9% 이렇게 빠졌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2.9% 이렇게 빠졌고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세 종목 반도체까지 해서 이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 섹터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특히 뭐 알파벳이랑 메타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WTI가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쪽 그 주식은 꽤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너무 비싸서 그래요, 사실. 보면 이게 이제 포워드 PER인데 상당히 비싸죠. 애플 같은 경우 지금 30배가 넘고요. 엔비디아가 28배, MS가 27배 뭐 이런 수준이라서 확실히 좀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이랑 메타 정도만 뭐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항상 너무 비싼 게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중국 증시 계속해서 참 미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중국이 휴장이었습니다. 중국은 거의 이번 주 내내 휴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를 좀 봤는데요. 오늘 홍콩 증시 같은 거는 열렸거든요. 홍콩 증시가 근데 오늘도 6% 지금도 6% 넘게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이 거의 17,000선에서 지금 22,000이 넘으니까 5,000포인트 이상이 올라왔고요. 올해 보시면 거의 올해 저점이 15,000대가
깨졌었어요. 저점이 보면 14,700대네요. 네, 14,700대에서 지금 22,000원이 넘으니까 50%가 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지수가 50%가 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지금 기염을 지금 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았던 지금 증시가 중국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증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극과 극을 가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보면 참 밸류에이션으로 너무 말이 안 되게 싸기는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중국 증시의 이제 PER이 한 10배 정도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막 14배, 15배 정도 갔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여기서 뭐 상승 여력이 40%가 남아 있다. 뭐 이런 지금 레포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점에서 50%나 오른 항생이지만은 아직도 더 올라갈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 공산당의 이런 부양책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이 분위기를 상당히 지금 바꿔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상승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해 이쪽도 휴일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참 뭐 계속해서 안 좋은데요. 우리도 뭔가 이제 중국처럼 그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금투세 같은 경우는 뭐 유예나 폐지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가 되면 뭐 호재로 작용하기는 할 겁니다. 네,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글쎄요, 과연 금투세가 유예나 폐지가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증시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큰 상승은 기대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이 주주 가치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 주주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보다는 사실 이제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지,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좀 사실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주 가치가 왜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또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지금 경영권 싸움이 붙었죠.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제 대주주가 최씨 쪽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MBK 쪽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기존 이제 대주주인 최씨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방어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미국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서 주주의 재산인데 이걸 갖고서 본인의 지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막아달라고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이 법원이 문제는 문제예요. 법원에서 이런 나오는 주주 관련 이런 결정들 보면 항상 이렇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결정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할 것 같은데 원래 같으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거는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주주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본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80만 원 이상의 이렇게 매입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고려아연이 좀 주가가 쌀 때는 40만 원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 평소 때 막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채도 지금 보면 거의 뭐 이자가 7%이 정도씩 지금 주고서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을 해서 이 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해서 충실을 해야 된다. 네,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그래야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뭐 고려 아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너무 뭐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이게 주주가치 훼손하는 게 뭐 SK ENS 합병도 그랬고요. 두산 밥캣도 그랬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LG화학이라던가 정말 뭐 끊임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예전에 이제 3,300일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지금 빠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800포인트가 빠져 있는 이유가 이런 주주가치 훼손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참 이대로는 국내 증시는 참 네,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주요 이제 종목 시세들 좀 보시면 삼성전자는 뭐 오늘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0.3% 빠졌고요. 어, 오늘 장중에 6만 원을 깨기도 했어요. 59,900원까지도 이렇게 가면서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계속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 이렇게 빠지면서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나마 좀 강했던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4% 이렇게 오르면서 확실히 이스라엘 이런 중동 쪽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방산주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좀 오른 것 같고 대부분의 이렇게 종목들이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쨌든 2560선 참 뭐 혼자서 지금 우리나라 혼자서 거의 진짜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PBR 1배, BPS가 2850 정도 되니까요. 현재 지수로는 이제 PBR 0.9배 미만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거의 금융위기에 근접한 그 정도의 지금 낮은 주가 수준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뭐 하루빨리 어쨌든 우리 증시가 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정상화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